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어서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협상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를 했는데 일단 이제 국가별 협상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5개 나라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5개 우방국에 우리나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5개 우방국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일단 5개 나라가 가장 성과를 내기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그 미국과 특별한 관계죠. 쿼드, 네. 쿼드 4개국이고요. 네. 그리고 오커스 3개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나라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받고 나서 네. 미국이 관세를 좀 깎아줬다. 라고 빨리 협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 말고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렇게 인도, 합해서 그렇죠. 5개 나라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이제 선점자 이점을 누릴 것이다. 먼저 협상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협상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확한 건 모르고요. 예. 지난번 1차 트럼프 때도 사실 그때 철강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그 당시에. 그랬었나요? 예,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에 쿼터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연간 한 263만 톤 정도로 수출하는 걸로 네. 하드 쿼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 못 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협상했던 나라들은 소프트 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5% 관세를 내고 네. 추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았냐, 못하냐 이런 거는 이제 협상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먼저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 미국 측에서 말하는 선점자 이점을 동맹국들이 누릴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미국의 얘기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베센트는 기본 관세까지 모두 면제받아서 관세율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건가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제가 보기에는 기본 관세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도 10%는 없어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2.5% 정도의 미국이 관세를 유지했었는데 네. 결국 이것이 전부 다 해서 한 12.5%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그 예. 나라별로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관세가 좀 더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열린 시장은 아니다. 미국이 관세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측 협상단이 다음 주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게 첫 번째 이 만남에서 조율이 될까요? 그동안 그 산업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여러 번 다녀오면서 네. 일단 협상의 틀이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파악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의 틀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관세 협상부터 먼저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알래스카 LNG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도 아마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나 이럴 때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걸 좀 갖고 가야 되고 저쪽에서 A를 제안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걸 얘기하고 또 이렇게 협상 카드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네.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맞은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작년에 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대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한 2, 3년 전보다도 더 커졌어요. 만약 2, 3년 전 수준이었다면 우리 한 15% 맞았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커지는 것의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관세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관세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이제 서로 이제 말이 잘 진행이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져간 카드를 조심스럽게 비치는 것이 좋다. 다만 처음에 가서 모든 걸 다 상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와서 다 카드를 다 내놔라. 그럼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다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그렇게 내서 이걸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우리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미국이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많이 좀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협상을 좀 많이 진전을 시켜놓으면은 그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품목별 관세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네. 품목별 관세가 한 50% 정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있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 이거는 국가 간 협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건 25% 그냥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 간 협상이라는 건 결국 그 나머지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그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영역이 적습니다. 예. 영역이 적다. 적다. 예, 적은 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4월 2일에 그 전 세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25% 맞은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은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워낙 그 대미 무역 그러니까 대한 무역 그 적자가 미국으로 볼 땐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받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EU에 비해서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맞았는데 네, 그것은 EU는 20%죠. 20% 그리고 네. 일본은 24%인데 네. 그것은 뭐 그것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냥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그냥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그 25%라는 것은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차분히 이렇게 내리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지금 현재 그 협상팀이 충분하게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한 달 반이면은 네. 예,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좀 뒤로 미루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 콕 집어가지고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에 대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네.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합의안을 결국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차기 정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2년부터 발효됐죠. 한미 FTA 네. 최종 발효된 게 그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미 FTA의 상품 양호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죠. 상품 양호라는 한 것은 관세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 하는 그 양화표율에 나타나 있는데 한 10,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거의 0으로 이제 낮추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력화된 상황입니다만 네. FTA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비관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투자, 정부 조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고 그것은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가 전면적으로 폐기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계속 갖고 계속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은 이제 일본이나 EU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됩니다. 일본이 가장 그 관세 협상에 빨리 대응하는 국가인 것 같은데 오늘부터 관세 협상 시작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일본은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될까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과 일본이 원하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쌀 문제가 있죠.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쌀 같은 것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상당히 왜냐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조정할 기계 반도체 기계 장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본이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미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약간 누가 어디에 우리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 일본은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그런 안보 자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훨씬 우리보다는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와의 협의 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정부 팀과 관세 협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결국 일본과는 합의를 일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한국하고 협상을 하니까 너는 너하고는 이제 이번엔 끝내는 거야. 합의를 봐야 돼라고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다시 저 뒤로 밀리는 것이니까 이제 일본을 이제 초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하고 협상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날을 또 아마 예상을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너한테 좋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의 심리전을 지금 작용하는 것이다. 빨리 끝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대내외에 알리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요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사실 미국은 굉장히 어떻게 코너에 몰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그렇게 올리게 된 것은 결국 네. 중국이 결국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현재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뭐 주식 시장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원했던 그 달러화 약세까지 그렇게 이뤄냈어요. 네. 신뢰도의 그 상실에 따라서 저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하루 빨리 이 관세 협상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과를 내기 좋은 나라 5개 나라를 먼저 골랐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아까 말씀하셨으면 조선업에 있어서 협력,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를 이제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LNG 프로젝트 이거는 좀 많은 난제라고 하던데요. LNG 같은 경우는 많은 네. 난제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 미국에서도 참여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투자를 굉장히 꺼린다면서요. 꺼리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굉장히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거기는 또 겨울에밖에 공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땅이 다 이렇게 질퍽질퍽하면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땅이 얼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추운 겨울에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사업은 일단 테이블에서 올라가면은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연 그럴 때 그 파이낸싱을 미국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얘기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 MR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텐데 적어도 한국 내에서 어느 한 군데 정도는 조선 산업 이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상당한 성과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군함들이 우리나라에 정박하면서 이제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협상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세 부분과 같이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다. 그렇게 멋있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 얘기라고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원스톱 쇼핑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와서 다 협상을 하자. 좀 모든 걸 결과를 다 좀 하자. 네. 빨리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의제를 다 이번에 건드리긴 할 것 같죠. 모든 분야를 다 하는데 이제 사실은 모든 분야를 다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안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미국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스톱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우리가 해석하자면 결국 방위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고요. 네. 방위비 관련해서 사실은 트럼프의 생각은 굉장히 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그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50억에서 한 70억 달러 정도가 든다라고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중에 한 10억 달러를 우리가 현재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이게 뭐냐? 뭐 이거 더 지금 현재 비용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과거에 네. 우리나라가 네. 그 안보 자산 미국의 안보 자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많이 누렸으니까 네. 과거 걸 청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드는 비용보다 더 청구하는 게 청구하는 과거의 이유는 과거 누적분까지 겁니다. 해서 받겠다 예. 이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와 똑같은 계산법입니다. 네. 일본에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네. 엄청난 저 광산을 요구하면서 이거는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 받아내는 거다. 앞으로 네네. 꺼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억이 들든 70억이 들든 간에 나는 100억 달러를 받아낼 거야. 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니네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그 공공재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는 너희들이 돈 낼 만한 위치가 되니까 네. 내라. 이럴 땐 우리는 어떤 논거로 접근해야 돼요? 그게 교수님? 아니라 그거는 그 당시에 한 것은 그 미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 전략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순전히 전부 다 우리가 내야 될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리고 1950년에 그렇게 와서 싸워준 것이 꼭 물론 우리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결국 여러 가지 저 냉전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결국은 모든 그 비용을 다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네.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계속 대학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보도 이제 어제 전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민감 국가 리스트 해제도 이번 원스톱 쇼핑에 포함시키면 그게 좋겠지만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사유가 있는데 예. 그 사유가 변동되지가 않았는데 근데 바로 해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보면 민감 국가로 된 것이 바이든 정부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행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고 예, 이건 정부가 또 바뀌었기 에너지부 때문에 내에서의 차원이지 정부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하고는 좀 다른 백악관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건 나은 것이고요. 예. 일단 그러나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민간 국가로 선정된 것은 결국은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다 만천에 알린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 그 협상을 보시면 이제 많은 협상들을 국제 네. 간에 이런 걸 보셨을 텐데 네. 어떤 전략이 가장 나중에 보니까 좋다더라 이런 게 좀 모아지는 그런 게 있나요? 어때요? 협상은 먼저 패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예. 초조한 쪽이 먼저 보이게 되지 아닌가요? 꼭 그런 것도 아닌가요? 네. 계속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루징 템퍼, 그러니까 이제 루징 템퍼.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게 화를 내기가 쉬워요. 네. 화를 내지 않고 계속 협상장에서는 약간 좀 굼뜨게 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 무리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좀 스탑하자, 중지하고 좀 우리 한번 내일 생각해보자 또는 그게 뭐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게 이제 그 슬라이싱,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 슬라이싱 같이 네.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결국은 자기의 성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제 상대방한테 신뢰를 잃지 않는 그래서 계속 응할 때 계속 응해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협상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으면은 화를 잘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협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협상팀들이 잘하길 바라는데 다만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서두를까봐. 일기 정부의 그 이제 협상, 각 국가의 협상, 또 이제 우리와 또 미국과 협상 많이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종국에는 중국만을 완전히 타겟팅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전국적으로 보세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녹색 버켓 그리고 옐로우 황색 버켓 그리고 적색 버켓으로 전 세계 국가를 다 나누는 겁니다. 네.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버켓, 녹색 그 양동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색은 계속 때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조금 봐주는 것이고. 네. 그러나 봐주더라도 어쨌든간에 미국이 베푸는 호혜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값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예, 더 이상 평등한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기 때와는 달리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EU까지도 맞불 관세로 강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뀔 그 시점에 지금 있는데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통상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미국에 대한 해주십시오. 공동 대응은 어렵고요. 네. 그거는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괜히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에 화를 돋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고 네. 미국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계속 그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U하고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EU와 중국. EU와 네. 중국이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선진국들하고 같이 해서 시장을 크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RCEP이든지 CPTPP든지 네. 미국이 제외된 바로 그러한 특혜무역 협정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이외의 시장을 크게 창출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